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가 뭔지,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고,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DB형에서 언제 DC로 전환해야 퇴직금에서 유리한지, 어떤 금융사가 유리한지, DC와 IRP 계좌 금융사 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금 이야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금 근로자 2177만 명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71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뭐고 DB형, DC형 퇴직연금은 뭔가요?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내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퇴직금이고, 내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를 금융사가 가지고 있으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이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내 퇴직급여를 금융사에 맡겼는데 그 자금을 회사에서 운용하면 DB형이고 내가 직접 운용하면 DC형입니다. 매년 약 한 달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적립해 주는데 퇴직연금은 그걸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지정하는 금융사에 맡긴다고 했죠. 나중에 나에게 줄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하다 내가 퇴직하면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DB형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이론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내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연금을 내가 운용하면 DC형이라고 했죠. 운용 수익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수익이 났으면 난 대로, 손해가 났어도 손해난 적립금 그대로 받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714만 명 중 내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은 54% 정도 되고 DB형 가입자는 44%입니다. 매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기업형 IRP 계좌에 입금해주는 회사도 아주 많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퇴직할 때 한꺼번에 뭉칫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소액의 금액을 퇴직금 용도로 기업형 IRP 계좌에 입금해주고 손을 터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대체로 퇴직금에서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잘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철도공사를 비롯해 많은 기업에서는 DB형으로 할 건지 DC형으로 할 건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월 소액의 퇴직금을 기업형 IRP 계좌로 받는 회사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고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B형이 유리할까요? DC형이 유리할까요? 내 책임하에 운용하는 DC형에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에 따라 다르겠죠. 오히려 원금에서 까먹는 사람도 있고 운용을 잘해서 많은 수익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이후입니다. 퇴직금 제도로 퇴직한 사람과 퇴직연금 DB형에서 퇴직한 사람은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거나 남들 따라 또는 금융사에서 추천해준 ETF나 펀드에 투자했다가 때를 잘못 만나면 낭패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쭉 DC 계좌에서 투자해왔고 2022년처럼 하락장도 겪어보고 23년, 24년 파워풀한 수익도 내면서 투자 경험을 쌓았다면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멘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중한 퇴직금을 대출 상환하는 데 사용해서 금방 소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오래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운용 경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DC가 DB보다 좋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퇴직이 얼마나 남았는지,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 전 승진할 수 있을지, 경영평가를 잘 받았는지, 앞으로 잘 받을 것 같은지, 내가 받을 수당에 변화가 있을지, 금융상품 운용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소심한 성격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DC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뭐야?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DB형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지금까지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아서 내가 지정한 금융사의 DC 계좌로 받는 걸 DC로 전환했다 또는 DC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20년 근무했고 퇴직하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한 금융사의 DC 계좌에 받고 내가 지금부터는 그 자금을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DC 계좌에 들어온 내 퇴직연금은 내가 운용할 수는 있지만 퇴직하기 전까지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금을 예금에 운용하든 펀드나 ETF에 운용하든 내 책임하에 운용해서 퇴직할 때 누적된 적립금을 IRP 계좌에 받아서 내가 필요할 때 연금 개시하면 됩니다. 그럼 퇴직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올해 12월 말에 퇴직한다면 옛날에 받은 임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최근 3개월 임금만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이 많아지겠죠. 최근 3개월간 시간의 수당이 많았다. 승진해서 기본급이 많이 올랐다. 직무급이 높은 자리로 옮겼다.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금을 많이 받았다. 이런 변수는 내 퇴직금을 키우는 요소고 반대로 시간의 수당이나 직무급이 오히려 줄었다. 작년에 경영평가 성적이 좋지 않아 성과금을 적게 받았다. 작년에 연차를 다 사용해서 연차 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면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하겠죠. 12월 31일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사례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엔 기본급, 직무급, 시간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1년간 받은 경영평가 성과금 1,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이전 1년간 수령한 연차 수당은 34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근로기간 20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31분 평균 임금 곱하기 계속 근로기간이 퇴직금입니다. 최근 31분 평균 임금만 구하면 되겠죠.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은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성과금 플러스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는데 성과금과 연차수당은 합해서 1,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1년치이니까 3개월치로 환산하려면 4로 나누면 됩니다. 3개월 평균 성과금과 연차수당이 340만 원이네요. 그럼 3개월 평균 임금은 임금 1,500만 원 플러스 성과금, 연차수당 340만 원 하면 1,840만 원이네요. 이건 3개월 분이니까 최근 3개월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1일치 평균 임금이 나오겠죠. 1,840만 원 나누기 92는 20만 원입니다. 이게 최근 3개월간 하루치 평균 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31분 평균 임금 곱하기 재직기간이니까 20만 원 곱하기 31분은 600만 원이고 재직기간 20년이니까 600만 원 곱하기 20년은 1억 2천만 원이 내 퇴직금입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캡처해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 내가 20년 근무 후 이렇게 DC에 가입하면 회사는 내가 지정한 금융사 DC 계좌에 1억 2천만 원을 입금해주고 DC로 전환한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DC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DC 가입자가 아니라면 최종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하필 내가 퇴직하기 직전 직무급이 떨어진 보직에서 근무하거나 경영평가 성과금을 적게 받거나 연차수당을 적게 받았거나 평소보다 시간의 수당을 적게 받았다면 퇴직금에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겠죠. 만약 경영평가 성과금을 잘 받았을 때와 잘못 받았을 때 차이가 연간 500만 원이고 근무기간이 25년 정도 된다면 퇴직금에서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에 퇴직하는데 작년에 성과금을 적게 받았다면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언제 성과금을 많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해 회사가 평가를 잘 받고 나도 개인평가 잘 받았다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DC로 전환하십시오. 예를 들어 상급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장 승진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 회사 사정상 임금 인상률도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운 좋게 성과금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 DC로 전환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운용해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너무 일찍 DC로 전환해버리면 차장, 부장 1급 승진을 해도 고스란히 내 퇴직금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승진 가능성이 높다면 DB형으로 유지하시고 승진 가능성이 낮고 임금 인상률도 높지 않다면 그때부터는 언제 DC로 전환할지 고민해서 평균 임금이 괜찮은 시기에 DC로 전환해서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어느 금융사로 정할까? 어떤 금융사에 내 퇴직금을 맡길지는 내가 정합니다. 보통 큰 회사들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 하나만 딱 지정해서 그 은행을 밀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데 근로자들이 잘 모르니까 마음대로 지정하는 겁니다.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서 규약에 반영하면 되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십시오. 보통은 규모가 큰 금융사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과거에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증권사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는 예금 위주로 운용할 거니까 은행이나 보험사를 선택하겠다.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주식같이 위험한 상품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많습니다. 오히려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원리금 보장 상품 종류가 더 많습니다. 증권사 DC 계좌에서도 시중은행 예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꼭 은행에서만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DC 계좌를 비롯한 연금 계좌와 일반 계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용하는 ETF는 1위가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ETF, 2위가 타이거 S&P 500 ETF입니다. 무려 각각 8조 이상 이런 상품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금이나 다름없는 CD금리 ETF 최근 1년 수익률은 3.24%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인 미국 S&P 500도 최근 1년 기준 13.72% 수익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8조 이상 투자하고 있는 이런 대중적인 ETF도 은행이나 보험사 DC 계좌나 IRP 계좌에서는 실시간 매수가 안 됩니다. 은행에서 매수하려면 증권사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신탁 보수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IRP 계좌에 퇴직금 받아서 2022년에 저축은행 3년 만기 예금 연 6.5%짜리에 가입해서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자 많이 주는 예금 상품은 없지만 증권사에서도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원리금 보장 상품도 매수할 수 있으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에 운용한다고 은행과 보험사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대형 증권사에 맡겨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주먹구구식 투자가 되기 쉽습니다. 증권사 바꾼다고 안 나던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사에 IRP나 DC 계좌를 운용하고 있다면 증권사로 현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한 DC 계좌나 IRP 계좌를 증권사로 이전하려면 과거에는 상품을 모두 매도해서 현금으로만 이전했는데 작년 말부터
운용하고 있는 상품 그대로 현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사나 은행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상품을 그대로 들고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00% 모든 상품을 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현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설령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만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상품은 현물로 이전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DC계좌 이전은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개인형 IRP 계좌는 본인이 증권사 앱이나 창구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앞으로 가입하실 분은 가급적 대형 증권사에 가입하시고 이미 은행이나 보험사에 DC나 IRP 계좌가 있다면 증권사로 현물 이전하는 걸 고민해 보십시오. 국민연금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과 예금 위주로만 자산을 형성해온 사람 간 연금 수명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을 어떤 계좌로 받아야 할지,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되고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인출해야 좋을지 핵심 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55세 이상은 연금저축펀드 IRP 일반 급여 계좌에 받아도 되지만 55세 전에는 무조건 IRP 계좌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이 아닌 명퇴금이나 위로금, 희망퇴직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아무 계좌나 받아도 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퇴직수당도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 계좌나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55세 전에 명퇴해서 퇴직금과 명퇴금을 받았다. 일부는 대출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55세 전에 퇴직했으니까 법정 퇴직금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명퇴금은 IRP 계좌로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4세 퇴직했고 퇴직금 2억, 명퇴금 2억 받아서 1억 대출 상환할 계획이라면 퇴직금 2억은 세금 떼지 않고 전액 IRP 계좌로 받아야 하고 명퇴금 2억은 세금 떼고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세금 떼고 일반 계좌로 받아서 1억은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IRP 계좌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이때 일반 계좌로 받을 때 뗀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세금 떼고 일반 계좌로 받았어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고 퇴직금과 명퇴금을 모두 IRP 계좌로 받으면 낭패봅니다. 대출 상환하기 위해 1억을 찾아야 하는데 1억만 인출이 안 됩니다. 55세 전이라 연금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꼭 1억을 찾아서 대출 상환하려면 4억을 모두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퇴직금 세금을 한 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몇백만 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55세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명퇴금을 둘 다 IRP 계좌에 받아도 됩니다. 55세 이상이니까 연금 개시 신청해서 한꺼번에 1억 찾아서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할 때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받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는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될까? 재직기간이 길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재직기간별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 기준 재직기간 10년이면 426만 원, 20년이면 123만 원 정도 됩니다. 30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1억이 안 된다면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억 기준 10년이면 세금이 1966만 원이고 20년이면 773만 원입니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퇴직금과 명퇴금을 합해서 4억이라면
20년 기준 세금이 3,700만 원이고 30년 근무했다면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재직기간도 세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희망퇴직을 시키면서 위로금으로 3억 이상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5대 은행 희망퇴직 시키면서 1인당 평균 3.5억씩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희망퇴직금을 합해서 5억이고 재직기간이 20년이라면 세금만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절세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내 집 마련할 때 중간정산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임금 피크제 들어갈 때를 비롯해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중간정산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중간정산 특례 적용을 받는다는 얘긴 세금 계산할 때 적용할 재직기간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0년 지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중간정산 받은 후 20년 지나 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금과 명퇴금으로 3억을 받았다면 세금이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합하고 재직기간을 총 30년으로 늘려서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이 약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액이 늘어나도 재직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DB 제도는 회사에서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해 주지만 DC형은 사업자인 금융사에서 처리해 줘야 합니다. 퇴직연금 DC 가입자는 중간정산 받았던 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DC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에서는 내가 중간정산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세금 줄이려면 두 번째 연금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연금계좌로 받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 감면받습니다. 세금이 얼마 안 된다고 세금 떼고 월급 통장에 받는 사람도 있고 세금 절감 효과는 있지만 목돈이 묶인다고 생각하고 월급 통장에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찾으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IRP 계좌로 퇴직금 받아서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가급적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세금 줄이려면 세 번째, 매년 10,000원이라도 10년간 찾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40% 감면받습니다. 연금 계좌로 퇴직금 받아서 연금으로 찾으면 30%를 감면받는데 매년 10,000원이라도 받아서 11년째가 되면 내야 할 세금에서 40%를 감면받습니다. 쓸 일이 없어도 매년 10,000원씩이라도 찾으면 11년째부터는 내야 할 세금에서 40%를 줄일 수 있으니까 세금을 줄이려면 매년 10,000원이라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퇴직금과 명퇴금으로 3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직기간 20년일 경우 세금이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간 매년 찾는다면 11년째 이후에는 전액을 찾아도 내야 할 세금의 40%인 약 8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야 할 거 먼 훗날 내는 것도 득인데 당장 2천만 원 내야 할 거 800만 원 감액해서 1,200만 원만 내는 겁니다. 저도 철도공사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에서 매년 10,000원씩 인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을 줄이려면 네 번째, 2013년 3월 전 연금 계좌를 활용해라입니다. 지금은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10년입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전 계좌는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이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수령 한도가 커서 한꺼번에 목돈으로 찾아도 세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1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계좌가 있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서 이 계좌를 증권사 빈 IRP 계좌로 이전해서 그 계좌에 퇴직금 2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하자마자 2억을 한꺼번에 찾아도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감액해 줍니다. 세금 감면 받으려면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일시금으로 2억 찾아도 세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30% 감면 조건이 뭐죠? 연금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해라입니다. 연금 계좌인 IRP 계좌로 받았으니까 연금으로 수령하면 30% 감면받을 수 있겠죠. 연금으로 받으라는 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라는 뜻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 공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적립금 나누기 11- 수령연차 곱하기 120%. 만약 올해 개설한 IRP 빈 계좌에 퇴직금 2억을 받으면 올해 연금 수령 연차는 1년 차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2,400만 원 나오네요. 올해 2,400만 원 이내로 찾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설한 IRP 빈 계좌로 2011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이전해서 그 계좌에 퇴직금 2억을 받으면 수령 한도가 얼마일까요? 올해 개설했지만 2011년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2011년 계좌 가입일을 승계받습니다. 퇴직금 2억 받은 계좌의 가입 연도가 2011년이니까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짜리 계좌입니다. 첫 해 수령 연차가 6부터 시작합니다. 실제 개시를 하지 않아도 연금 개시 요건이 되는 해부터 카운트한다고 했죠. 55세부터 연금 개시 요건이 되니까 55세에 6년 차입니다. 60세 되면 수령 한도가 없습니다. 2억을 일시금으로 찾아도 연금 수령으로 보는 겁니다.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인출해야 좋나요? 퇴직금은 55세 이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안 되었어도 55세만 되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 감면해주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애초 내야 할 세금을 내면 됩니다. IRP 계좌 내 세액공제 받은 자금은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16.5%가 부과되지만 퇴직금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찾는다고 별도의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 내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찾으셔도 됩니다. 만약 올해 개설한 IRP 계좌에 퇴직금 2억 받아서 올해부터 찾는다면 첫 해 연금 수령 한도인 2,400만 원까지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 감액해 줍니다. 3천만 원이 필요해서 3천만 원 찾으면 2,400만 원을 초과한 600만 원은 세금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2,400만 원은 한꺼번에 찾아도 되고 매월 나눠서 찾아도 됩니다. 매월 200만 원씩 찾다가 재취업해서 필요 없으면 줄이거나 일시 중지시키면 됩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목돈을 찾아도 되고요. 퇴직 후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많이 찾고 국민연금 나오면 줄이고 이렇게 유연하게 찾으면 됩니다. 나중에 다리 떨 때 돈 있으면 뭐해?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의미 있게 쓰자. 아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연금 수명을 길게 가져가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현금, 부동산보다 뚝뚝 떨어지는 연금이 답입니다.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기업 강의나 개인 연금 컨설팅 필요하시면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